1997년 한국 경제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죠. 바로 외환위기. 오늘은 이 거대한 퍼펙트 스톰이 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우리에게 뭘 남겼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신문에 나오는 그런 경제 뉴스가 아니었어요. 여기 이 이야기처럼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뭐랄까 하루아침에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었던 거죠. 자고 일어났더니 나라가 부도났다더라? 딱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이 퍼즐을 좀 나눠서 봐야 합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불씨가 날라왔는지, 그 결과 어떤 상처가 남았는지, 이렇게 5단계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부채로 쌓아 올린 성장. 다들 한강의 기적이라고 환호할 때 사실 그 화려한 성장 뒤에는 아주 위험한 균열이 있었거든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돈. 이 돈을 대체 어디서 어떻게 빌려왔느냐 하는 거죠.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우리 기업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그것도 대부분 단기로 빌려온 미국 달러로 미래에 대한 아주 야심찬 투자를 감행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빚내서 잔치를 벌인 건데 그 빚이 우리 돈이 아니라 달러였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고정환율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가 1달러는 무조건 800원 근처로 우리가 막아줄게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은 환율 걱정 없이 물건 팔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와, 환율 위험이 없네 하면서 돈을 막 빌려줬던 거죠. 아주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내에서 돈을 빌리려면 이자가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오면 이자가 훨씬 쌌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금융사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싼 달러 빌려와서 국내에 비싸게 빌려주면 엄청난 이익이 남겠죠? 이건 뭐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위험한 자금 파이프라인의 구조입니다. 종금사 같은 금융사들이 해외에서 이자가 싼 달러를, 그것도 금방 갚아야 하는 단기로 빌려와요. 그리고는 그 돈을 국내 기업들한테는 아주 오랫동안 써야 하는 장기 원화 대출로 빌려준 거죠. 자,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짧게 빌려서 길게 빌려준다? 이건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빌려온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런 곳들입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당시 한국 경제를 이끌던 핵심 산업들이었죠. 한보철강이 당진에 제철소를 짓고 삼성, 쌍용, 기아가 자동차 공장을 마구 늘리고 대우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며 세계 경영을 외쳤습니다. 모든 게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야 라는 아주 낙관적인 믿음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내부 상황입니다. 어떠신가요? 마치 잔뜩 마른 장작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것 같지 않나요? 불씨 하나만 튀면 바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에서 그 불씨가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90년대 중반 한국 경제에 3개의 거대한 충격파가 연달아 닥칩니다. 첫째, 1994년 중국이 갑자기 위안화 가치를 확 떨어뜨리면서 중국산 제품이 엄청나게 싸졌고요. 둘째, 1995년엔 일본 엔화가 급격히 약해지면서 우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펀치, 1997년 7월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 위기가 동남아 전체로 번져나갔죠. 이 3가지 충격이 서로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의 심장을 그대로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일본 엔화의 변화는 정말 치명타였어요. 1995년 4월 이전까지만 해도 엔화가 워낙 비싸서 우리 자동차나 철강이 일본 제품보다 가격이 훨씬 쌌습니다. 덕분에 수출이 잘 됐죠. 그런데 역플라자 합의라는 게 생기면서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엔화 가치가 폭락하니까 갑자기 일본 제품이 훨씬 싸진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그 결과가 1996년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우리 경제의 기둥이었던 반도체 가격은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 수출 경쟁력은 당연히 바닥을 쳤죠. 이미 이때부터 위험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마른 장작 더미 위에 외부에서 불씨가 떨어졌습니다. 이 둘이 만나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폭발. 바로 최후의 붕괴가 시작됩니다. 도모노의 첫 조각이 쓰러졌습니다. 1997년 초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한보철강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B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미래에 황금알을 낳아줄 거라 믿었던 그 거대한 투자들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가 되어 돌아온 거죠. 연쇄부도의 공포가 시장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해외 채권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동남아는 이미 불바다가 됐고 믿었던 한국의 대기업들마저 쓰러지는 걸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돈 떼이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만기가 돌아온 단기 대출 연장 안 해줍니다. 오히려 빌려준 달러 지금 당장 내놔 하고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돈줄이 뚝 끊겨버린 거죠. 이게 바로 죽음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이 달러를 갚으라고 하니까 우리 은행들은 원화를 팔아서라도 달러를 구해야 했겠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정부는 안 돼, 800원 지켜야 해 하면서 갖고 있던 달러, 즉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어서 원화를 사들입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결국 외환 보유고가 나라의 달러 금고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죠. 국제통화기금 IMF에 가서 무릎 꿇고 돈을 빌려오는 것. 그런데 IMF가 내놓은 처방전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경제 전체의 돈줄을 그냥 틀어막아 버리는 초고금리 정책. 당시 콜금리가 무려 291%까지 치솟았는데 이건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을 그냥 멈춰버리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위기는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 그리고 IMF가 요구했던 조건들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너무나 깊고 어쩌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IMF의 이 충격요법이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성공했어요. 환율이 안정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 살인적인 고금리 때문에 수많은 멀쩡한 기업들이 흑자도산을 했고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 뼈아픈 경험이 한국 기업들의 체질, 그 DNA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위기를 겪고 난 후에 기업들은 극도로 몸을 사리게 됐습니다. 무차입 경영, 즉 빚은 절대 안 진다는 게 거의 신조처럼 됐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꺼리게 됐고요. 당연히 사람도 잘 안 뽑게 됐습니다. 한때 한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기업가들의 야성적 충동, 그 도전 정신이 크게 꺾여버린 겁니다. 그 돈들은 이제 위험한 산업 현장 대신 부동산 같은 안전자산으로만 몰리게 되었고요. 1997년 외환위기. 이건 정말 내부의 취약성과 외부의 충격이 절묘하게 만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그 폭풍이 휩쓸고 간 지 25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기억은 우리에게 여전히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그날의 교훈을 정말 잊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 모를 다음 폭풍에 우리는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종합금융회사 종금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A. 해외에서 단기 달러 자금을 빌려 국내 기업에 장기로 대출해 주었다. D. 국내 저축 자금만을 활용하여 해외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였다. 1994년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동남아시아 및 한국의 외환위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A. 중국이 금리를 인상하여 아시아 전역의 자본이 중국으로 쏠리게 만들었다. B. 위안화를 대폭 절하하여 주변국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했다. 문제 3. 외환위기 당시 한국 정부가 고정환율제를 고수하려고 노력했던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된 것은 무엇입니까?
A. 수입 물가를 높여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B. 해외 자본의 유출을 막고 기업들의 달러, 부채 상환 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1995년) 역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의 변화가 한국 경제에 끼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A. 엔화 강세로 인해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수출이 크게 호전되었다. B. 엔화 약세로 인해 일본과 경합하는 한국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IMF가 요구한 고금리 처방의 부작용으로 언급된 현상은 무엇입니까? A. 기업들의 신규 투자 실종 및 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 B. 가계 부채의 급격한 감소와 저축률의 비약적 상승.